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현직에 계시는 여러 소프트웨어 또 여러 개발자 전문가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현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기술들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취업과 이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 정보들을 한번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처음 시간이다 보니까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현재 한국보다 이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우리 그 자율주행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계시는 이준하 박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냥 타이틀만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네. 직접 박사님의 목소리로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준하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2015년까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여태까지 계속 이제 좀 생활을 하다가 2015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 펑셔널 테스트 팀에서 이제 테스트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는 이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쭤보고 싶은 게 엄청 많았는데 차근차근 한번 다 여쭤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셨어요. 펑셔널 테스트 네. 팀에 속해서 펑셔널 테스팅을 하시는 걸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네. 정확히 그 잡 타이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자동차 산업의 구조부터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제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제조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자동차 업계는 일단은 그 최고 정점에 OE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OEM이라는 종류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은 이제 현대자동차나 이제 BMW 같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벤더들로부터 부품들을 공급받아서 이제 조립해서 이제 완성된 차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그렇죠. 이제 회사이고 그 계층적인 서플라이어들 구조 중에서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는 1차 벤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부품들을 받아서 최종 부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제가 속해 있는 회사는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그 마그나 일렉트로닉스예요. 그 마그나라는 회사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각각의 사업부들이 각각의 독립적인 그런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비전 부서가 있고 카메라 부서가 있고 레이더 부서가 있고 파워트레인이라는 그런 부서도 있고 네. 이제 그렇게 한데 이제 저희는 그런 회사들 각각 다 독립적인 회사들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부서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라 하면 현대모비스라는 틀 안에 다 같이 모여 있는데 네. 마그나 계열사들은 특이하게도 각 부서가 독립되어 있는 형태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일렉트로닉스에 속해 계시고 네. 거기서 이제 펑셔널 테스트 팀에 속해 계시는 박사님이신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렉트로닉스가 그런 OEM 업체의 1차 벤더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는 개념인가요? 마그나 일렉트로닉스도 이제 1차 벤더로서 이제 OEM한테 납품을 하는데요. 이제 네네.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레이더, 아니면 라이다 이런 이제 전자 장비들을 생산을 하고 이제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마그나 파워트레인 이런 회사들은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1차 벤더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공급하는 이제 그 부품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이제 간단하게 아이템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제 직접 테스팅을 관리하고 계시는 주요 제품, 부품들에는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요? 예,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비전,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그리고 울트라소닉 이 정도를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카메라도 종류가 이제 프론트 카메라, 그리고 리어 카메라, 그리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 그리고 그 자동차 안에 있는 그 드라이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카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개에서 7개 정도의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더도 이제 각 위치에 따라서 7개 혹은 12개 정도의 이제 레이더를
이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생해서 여러 가지 부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산업적인 측면으로 잠깐만 더 프레임을 옮겨 보면은 1차 벤더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OEM 업체가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다. 즉 클라이언트가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오픈할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네. 협력하고 있는 OEM 업체가 어느 브랜드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유럽에 있는 OEM들이 많고, 네, 그리고 미국, 음. 일본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네. 9개 정도의 OEM과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OEM이랑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현대 모비스가 굉장히 강력한 여기서 이제 시장을 다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해주신 걸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실제 그러니까 드라이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자율주행을 접목하려 하거나 접목하고 있는 이제 실제 브랜드 OEM 업체들 중에서 꽤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브랜드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자동차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를 리딩하고 있는 그룹은 독일입니다. 독일. 네, 독일에 있는 회사들이 많은 표준들도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달라요. 일단은 그 독일에 있는 OEM과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다르군요. 느끼는데 이걸 이제 단적인 예로 일단은 미국에 있는 OEM들하고는 일을 하면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틀린 거죠. 그래서 네네네. 검증이 뭐 미국에서는 20만 킬로를 주행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면 뭐 독일은 100만 킬로, 200만 킬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검증해 와라 하기 때문에 그쪽 독일의 개발 역량이라든지 자율주행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기술의 영역보다는 해당 국가 또는 리전의 법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보수적인가요, 유럽 쪽이 검증에 대한 기준이?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에는 이제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은 좀 뭐 프리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약간 좀 보수적이죠, 상대적으로. 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음. 그 레귤레이션이나 아니면 개발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성향을 좀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방금 여쭤본 질문을 왜 여쭤봤냐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예 표준이 달라버리면은 좀 지향해야 될 그 방향성도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서 이제 리서치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제로 OEM 회사 자체에 직접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1차 벤더 또는 뒷판형을 따라 2차 벤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이제 현재 계신 포지션이 1차 벤더이시다 보니까 이제 초보 개발자, 이제 주니어 개발자로서 시작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느 쪽을 좀 더 경험해보길 원한다. 이런 경험을 쌓아보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은 그런 포지션이 있으세요? 네, 일단은 그거는 플라이 하고자 하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OEM 그리고 티어 1, 티어 2에서의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달라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OEM으로 취직하면 일단은 서플라이어 관리에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스펙을 내고 이제 스펙대로 개발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네네. 이제 제일 이제 티어 2로 가면 직접 이제 정말 개발을 하는 그러겠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비전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티어 2에서 보통 개발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개발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티어 2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러면 이제 티어 1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계신 곳. 네. 지금 계신 곳. 산업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이유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준비를 하시거나 이제 막 주니어 개발자이시다 보니까 어떠한 기업들 위주로 내가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좀 의미 있겠다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거였어요.